카페 문이 열리자 날카로운 바람 한 줄기와 함께 오정구가 들어선다. 재킷 안쪽에 셔츠를 반쯤 집어넣은 채 구겨진 바지주름을 펴느라 옷자락을 툭툭 친다. 점원은 인사도 없이 태블릿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정구는 조심스레 말을 꺼낸다. 저기, 메뉴판 좀 주시겠어요? 점원은 고개도 들지 않고 손가락으로 벽을 가리킨다. QR 찍으시면 됩니다. 정구의 시선이 향한 곳엔 무표정한 QR코드 하나. 글자도 없이 고요하게 붙어있는 그 종이 한 장이 마치 조롱처럼 느껴진다. 정구는 피식 웃는다. 그리고 꺼내든 건 최신형 접이식 스마트폰. 하지만 손끝이 화면 위를 한참 맴돌다 결국 전원 버튼만 꾹 누르고 만다. 그 순간 정구의 등 뒤로 문이 열리고 바람소리와 함께 또 한 명의 손님이 들어온다. 진한 와인색 코트, 한껏 단장한 단발머리. 박미자였다. 정구는 미자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지만 이내 차분히 표정을 가다듬는다. 아, 혹시 박미자 씨? 미자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웃는다. 맞으시죠? 오정구 씨. 생각보다 젊어 보이세요. 정구는 헛기침으로 반응을 대신하고는 앞장서며 말한다. 자리 잡을까요? 둘은 창가 쪽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정구는 먼저 말문을 연다. 그러니까 메뉴판이 없네요. 이거 QR 머시기로 보라고 하던데. 미자도 당황한 듯 쭈뼛거린다. 저도 그런 건 처음이라. 혹시 아세요? 정구는 애써 태연하게 말한다. 알긴 하죠. 이게 요즘 대세니까. 근데 지금 와이파이가 좀 안 잡히나 보네. 그는 황급히 폰을 이리저리 기울인다. 미자도 안경을 꺼내어 자기 폰을 들여다본다. 두 사람은 나란히 QR코드를 향해 휴대폰을 들이대고 있지만 어느 쪽에서도 반응은 없다. 그때 미자가 작게 중얼거린다. 젊은 사람들은 이거 금방 하던데. 우리만 바보 된 거 같죠. 정구는 되레 기분이 상한 듯 툭 내뱉는다. 바보는 아니죠. 기계가 불친절한 거죠. 사람 보고 주문 받는 게 맞지 벽 보고 하라는 게 말입니까? 그 말에 점원이 힐끗 쳐다본다. 정구는 목소리를 낮춘다. 요즘 애들은 다들 말이 없어요. 손가락으로만 살잖아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다 말고 슬쩍 웃는다. 근데 오히려 그게 편하대요. 사람 말 안 들어도 되니까. 정구는 눈썹을 찡그린다. 그런 걸 편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살라는 건지. 그 순간 카페 한가운데서 알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정구의 폰이다. 고요한 공간에 운동하실 시간입니다. 라는 안내가 울려 퍼진다. 정구는 당황해 버튼을 눌러 끄지만 손이 흔들려 그만 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만다. 툭. 미자는 벌떡 일어나 주우려다가 정구보다 한 발 늦는다. 정구는 쑥스럽게 폰을 주워 올리며 말한다. 이건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원래 운동을 안 하거든요. 미자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다. 아무래도 오늘 커피는 우리가 아니라 시대가 못 마시게 하는 것 같네요. 정구가 다시 QR코드를 바라본다. 진짜 내가 QR코드에 질질 끌려다닐 줄은 몰랐습니다. 미자가 말끝을 붙인다. 저도요. 근데 뭐 소개팅이란 게 원래 별 일이 다 생기는 거라면서요. 정구가 그제야 웃는다. 짧고 묘한 정적이 흐른다. 하지만 여전히 두 사람 앞엔 커피 한 잔 없다. 박미자는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본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 조명이 흔들릴 때마다 더 깊은 주름이 잡혀 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화면 속 무수한 아이콘을 바라보지만 어느 하나 손이 가지 않는다. 카카오톡, 유튜브, 배달의 민족. 딸이 깔아줬던 것들이지만
정작 쓸 줄 아는 건 전화뿐이다. 카톡은 그냥 전화로 하자. 그 말 한마디에 딸의 표정이 굳었던 순간이 떠오른다. 미자는 천천히 카메라 앱을 눌러본다. QR코드를 비추면 뭔가 뜬다고 했지. 하지만 지금은 카페도 없고 벽도 없다. 그저 쓸쓸한 창문과 피곤한 회사원들 뿐이다. 다음 역 방배. 방송 소리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난다. 정구와 약속한 카페는 그 근처였다. 오정구는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셔츠 단추도 하나 더 잠그고 머리도 빗어내렸다. 그런데도 목덜미가 근질근질하다. QR코드가 아니라 어제 집에서 있었던 일이 더 찝찝하게 남는다. 아들이 말했었다. 아빠, 진짜 스마트폰 좀 익히세요. 요즘 누가 메뉴판 갖고 다녀요. 그 말에 정구는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이걸 왜 익혀야 되냐? 전화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아들이 했던 말. 그건 사람을 조용히 부수는 말이었다. 아빠는 항상 그거네. 안 해. 안 배워. 그냥 내버려둬. 그날 저녁 정구는 처음으로 QR코드 찍는 법을 유튜브에 검색해 봤다. 하지만 영상은 하나같이 빠르게 말하고 젊은 손이 너무 빨랐다. 손가락이 아닌 눈이 따라가지 못했다. 결국 정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을 껐다. 그리고 오늘 박미자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해봐야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는다. 서툰 웃음이 오가고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테이블에 놓인다. 이번엔 직원이 도와줬다. 정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말을 꺼낸다. 오늘은 뭐랄까 좀 덜 창피하네요. 미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처음보다야 나아졌죠. 어제 집에서 폰 만지다가 500원 떨어지는 소리도 났거든요. 정구는 고개를 갸웃한다. 폰에서요? 미자는 핸드백을 열어 안에서 나온 노트를 꺼낸다. 노트엔 손글씨로 써진 제목이 있다. QR코드 찍는 법 정리. 카메라 앱 권한 허용 코드 맞춰 찍기 뜨는 링크 누르기. 정구는 잠시 말이 없다가 작게 웃는다. 직접 쓰신 거예요? 미자는 머쓱한 듯 웃는다. 딸이 말로만 알려주고 그냥 가버려서요. 그냥 혼자 연습했죠. 정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나도 유튜브로 배웠습니다. 근데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 손이 젊은 손이더라고요. 둘은 그 말을 끝으로 잠시 눈을 마주친다. 왠지 모르게 속살을 살짝 들킨 듯한 기분.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맴돈다. 정구가 조심스레 묻는다. 그쪽은 딸이랑 같이 사세요? 미자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한다. 같이 살다가 지금은 따로요. 딸이 결혼해서 외국 나갔거든요. 손주들 얼굴도 영상통화로만 봐요. 그게 또 쉽진 않더라고요. 정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나도 아들이랑 따로 삽니다. 같이 있을 땐 말수가 적었어요. 근데 요즘은 연락이 더 없네요. 그냥 내가 부담인가 싶기도 하고. 말 끝을 흐리자 미자가 조심스레 손을 내민다. 손끝이 커피잔을 스쳐간다. 요즘은 다들 그럴 거예요. 혼자 두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닌데 말이죠. 정구는 눈을 내리깔며 중얼거린다. 같이 있어도 혼자인데 혼자 있으면 더 혼자 같으니까요. 그 순간 둘 사이에 다시 정적이 흐른다. 그런데 이번엔 불편하지 않다. 어쩌면 그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봄비가 그친 뒤의 오후는 유난히 선명했다. 카페 창밖의 벚나무 가지는 이미 연두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벽돌 바닥 위로 자잘한 물자국이 마르며 햇살에 반짝였다. 오정구는 이번에도 약속 시간보다 이른 시각에 도착했다. 어깨에는 미세한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셔츠깃은 단단히 다려져 있었다. 그는 오늘만큼은 스스로를 정돈하고 싶었다. QR코드를 잘 찍겠다는 의지보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앞섰다. 정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냈다. 지난번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날 저녁 늦게까지 재연습을 했다. 유튜브 영상은 일시정지 버튼으로 5번쯤 멈췄고 카메라 권한 설정은 아들에게 전화하지 않고 혼자 해결했다. 오늘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마음을 다잡고 있었고 주문 전에 카페 와이파이부터 미리 연결해 두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박미자가 들어섰다. 짙은 남색 바람막이를 입은 모습은 지난번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지만 손에 든 종이봉투가 시선을 끌었다. 미자는 들어서자마자 정구를 보고 작게 손을 들어 인사했다. 정구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주며 말했다. 오늘 날씨가 괜찮죠? 비 그치고 나면 공기가 맑아서. 그 말에 미자는 조심스럽게 웃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펼쳤다. 카페 메뉴판이 프린트되어 있었다. 옅은 회색 글씨 아래로 형광펜 표시까지 되어 있었고 맨 아래에는 손글씨로 카페 라떼 마이너스 따뜻한 거라고 적혀 있었다. QR코드는 잘 못 써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만일의 경우예요. 정구는 웃음을 삼키며 봉투 너머로 종이를 바라봤다. 손글씨에 정성이 묻어 있었다. 미자의 손등에는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는데 인쇄물을 만들다 생긴 흔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정구는 폰을 꺼내 QR코드 쪽으로 움직이며 말했다. 오늘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제 1시간 넘게 연습했거든요. 정구의 휴대폰 카메라가 QR코드를 비추자마자 링크 창이 떴고 메뉴판이 스마트폰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미자는 고개를 빼꼼히 내밀어 화면을 바라보다가 작게 감탄했다. 진짜 떴네요. 이렇게 빨리 되는 거였어요. 정구는 허리를 펴고 어깨를 으쓱했다. 이 작은 성공이 어쩐지 대단한 일처럼 느껴졌다. 그는 손가락으로 커피 메뉴를 스크롤하다가 말했다. 카페 라떼 드신다고 적어두셨더군요. 따뜻한 걸로 맞죠? 미자는 깜짝 놀란 듯 웃었다. 그걸 보셨어요? 아, 부끄럽네. 네, 맞아요. 정구는 화면을 몇 번 터치한 뒤 계산까지 마쳤다. 화면에는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 말이 마치 오늘 둘 사이의 거리도 조금은 줄어들었다는 표시처럼 느껴졌다. 조금 뒤 직원이 2잔의 커피를 가져다 놓았다. 따뜻한 라떼 2잔 사이로 조용한 온기가 흘렀다. 정구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오늘은 왠지 성공한 기분입니다. 커피도 제가 샀고 QR도 제가 찍었고. 다음엔 영화표라도 예매할까요? 그 말에 미자는 잠깐 정구를 바라보다가 커피잔을 들며 대답했다. 예매까지는 몰라도 포스터 앞에서 사진은 같이 찍을 수 있겠네요. 그건 배우는 중이에요. 정구는 미소 지었다. 무언가를 함께 배운다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외롭지 않았다. 휴대폰 속 QR코드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익숙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다. 카페에서의 2번째 만남 이후 오정구는 자주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특별한 알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문자가 뜨는 것도 아닌데 괜히 습관처럼 화면을 켰다 껐다 하기를 반복했다. 그의 화면엔 여전히 아무런 이모티콘도 없고 단체 채팅방에는 뜸한 말들이 가끔 흘러나올 뿐이었다.
며칠 전 박미자가 보낸 사진 한 장만이 앨범 속에 조용히 남아 있었다. 카페 라떼가 놓인 테이블. 그날의 햇빛이 컵 위에 살짝 반사되던 장면. 그 속엔 미자의 손끝도 함께 찍혀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정구는 주말에 아들과 점심을 함께 하기로 했고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아들은 느닷없이 물었다. 요즘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좋은 일 있으세요? 정구는 미간을 찌푸리며 웃었다. 좋은 일은 무슨? 그냥 요즘 날이 좀 풀리니까.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폰을 확인하더니 무심하게 말을 덧붙였다. 아빠도 이제 누굴 좀 만나보시는 건 어때요? 이제 혼자 계시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 말에 정구는 한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죽이며 잠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국을 떠올렸다. 밥이나 먹자. 얘기 같은 건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러나 그 말이야말로 정구가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다. 감정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고 자신의 변화가 들키는 것이 왠지 낯간지럽기만 했다. 한편 박미자는 딸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 속 딸의 얼굴은 작은 애 둘을 돌보느라 분주했고 손자 손녀의 얼굴은 카메라 각도에 따라 보였다 말았다 했다. 미자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딸은 중간에 말을 끊었다. 엄마, 나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요즘 남자 만나세요? 미자는 당황을 감추며 웃었다. 내가? 무슨 소리야, 내가 뭘 만나? 딸은 화면 밖 어딘가를 힐끔 보며 말을 잇는다. 그냥 엄마 폰에 사진이랑 카톡이 좀 바뀌어서. 그 QR코드 연습 같은 것도 하셨다길래. 미자는 그제야 표정을 굳혔다. 딸이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에 묘한 이물감이 올라왔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골라냈다. 그냥 친구들이랑 배우는 중이야. 요즘은 늙은 사람도 살아남으려면 공부해야 된다고 하더라. 딸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다가 화면을 닫았다. 짧은 통화였지만 미자의 손끝은 식탁 위에서 오래 떨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QR코드를 배운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었나. 그날 밤 정구는 침대맡 조명을 켜놓고 휴대폰을 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모티콘이라는 걸 써보고 싶었다. 박미자의 말투 끝에 늘 붙던 노란 웃는 얼굴 하나. 하지만 정구는 그걸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다. 메시지 창만 멍하니 바라보다 결국 아무 말도 쓰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미자 역시 방 안불을 다 끄고 누웠다. 낮에 딸과 나눈 대화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혹시 남자 만나세요? 그 질문에 화가 났던 게 아니었다. 마치 엄마가 아니라 여자라고 들킨 듯한 느낌. 그걸 들켰다는 게 무서웠던 것이다. 둘은 그날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따뜻했던 커피잔의 기억만이 각자의 방 안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주말 오후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다소 싸늘했다. 오정구는 여느 때보다 정성 들여 셔츠를 골랐다. 거울 앞에서 셔츠깃을 매만지며 넥라인을 한 번 더 눌렀다. 이미 세 번째 데이트. 서로의 삶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함께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려는 찰나였다. 약속 장소는 이번엔 미자가 고른 곳이었다. 구청 앞에 새로 생긴 북카페. 벽면이 책장으로 가득 찬 곳이라며 QR도 있고 메뉴도 어렵지 않다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정구는 그 말이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고 그 따뜻함이 오늘 하루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미자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긴 가디건을 입고 책 한 권을 넘기고 있는 모습이 낯설고도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정구를 보자마자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늦으셨네요. 날도 좋은데 어쩐 일로. 정구는 짧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주차 자리가 없어서 조금 헤맸습니다. 그래도 책 있는 데서 보니까 괜히 고급져 보이네요. 미자는 컵에 든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QR도 익숙해졌죠? 오늘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제 혼자 카메라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그 말에 정구는 무심히 스마트폰을 건네주며 말했다. 그러시죠. 이젠 우리가 둘 다 전문가니까요.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미끄러졌고 휴대폰은 테이블 모서리를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 그리고 짧은 정적. 정구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사이 미자가 허리를 숙여 폰을 주었다. 화면에는 금이 선명하게 갈라져 있었다. 괜찮으세요? 화면 많이 갔는데요. 정구는 폰을 받으며 애써 웃음을 지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오래된 거고. 터치만 되면 되는 거죠 뭐. 하지만 화면 위로 손가락을 대자 아무 반응이 없었다. 미자는 조심스레 물었다. 보험은 들어두셨어요? 정구는 그 말에 표정을 굳히더니 이내 시선을 테이블 바닥으로 돌렸다. 보험이고 뭐고 다들 그런 거나 믿고 사는구먼. 괜찮다니까요. 이런 거 그냥 쓰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 말투는 차가웠고 방어적이었다. 미자는 순간 당황했다가 이내 고개를 들고 말했다. 괜찮으신 건 알겠는데 괜히 또 속으로 끙끙 앓으시지 마시고요. 어르신들 그런 식으로 체면만 챙기다 병 나요. 정구는 그 말을 듣고 시선이 흔들렸다. 그리고 조금 거칠게 말했다. 제가 뭐 체면이랍시고 그러는 겁니까? 그쪽은 참 사람을 쉽게 단정하시네요. 순간 공기가 확 얼어붙었다. 미자는 조용히 컵을 들었다 놓으며 말했다. 단정 지은 게 아니라 그냥 걱정돼서 그랬어요. 괜찮다고만 하니까 더 불편해서요. 정구는 그제야 미자의 표정을 바라봤다. 서운함이 스며있는 눈빛.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눈을 보자 자신이 너무 세게 말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입은 이미 닫혀 있었고 다시 뭔가를 꺼내기엔 늦어버린 기분이었다. 커피 한 잔 주문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은 조용히 각자의 앞을 바라봤다. 창밖으론 자전거가 지나가고 햇살이 카페 바닥을 서서히 타고 올라왔다. 그러나 그 따뜻한 빛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엔 작고 묵직한 금이 생겨 있었다. 정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은 그냥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드릴게요.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이틀이 지났다. 연락은 없었다. 전화도 문자도 톡도. 서로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시간이 하루에도 수십 번은 되었을 터인데 두 사람 모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다. 오정구는 유리창에 기대어 섰다. 아파트 단지 안벤치엔 어르신들이 바둑알을 튕기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편안해 보였지만 정구의 안에는 어딘가 뻥 뚫린 구멍 같은 게 있었다. 휴대폰은 여전히 금이 간 채였다. 터치가 안 되니까 화면을 보려고 해도 자꾸 손이 머뭇거렸다. 아들에게 맡기면 하루 만에 고쳐질 것을 알면서도 정구는 이상하게 자꾸 미자의 말이 떠올랐다. 체면만 챙기다 병 난다. 그 말이 따갑게 가슴에 박혀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 걱정해주는 말이 고마우면서도 서운했던 그 기분. 그게 뭔지 알 듯 말 듯 했다. 그때였다. 탁 하고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액정의 가로로 금이 간 화면엔 흐릿한 이름 하나. 박미자. 영상통화였다. 정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영상통화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먼저 걸어본 적이 없었다. 받는 건 더군다나 지금 같은 금이 간 폰으로는 대체 어떤 화면이 뜰지도 감이 안 왔다. 하지만 망설임도 잠시. 그는 손가락을 조심스레 화면에 댔다. 5번쯤 눌렀을 무렵 연결음이 끊겼고 곧이어 흐릿한 화면 속에 미자의 얼굴이 떴다. 이거 연결된 거 맞죠? 정구는 본능적으로 폰을 멀리 들었다가 다시 가까이 댔다. 미자의 화면은 살짝 흔들렸고 그 뒤로 카페 테이블이 보였다. 그녀는 작은 종이컵을 카메라 쪽으로 들어 보이며 웃었다. 혼자서 해냈어요. QR코드도 주문도. 근데 같이 마시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정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창피했다. 이틀이나 혼자 토라져 있었던 것, 괜히 버럭했던 말투,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한 것까지 죄다 떠올랐다. 오늘 커피 괜찮으셨어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혼자 마시니까. 약간 썼어요. 설탕 하나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정구는 웃으며 말끝을 이었다. 다음엔 설탕 2개 드릴게요. 달게. 그 순간 둘은 동시에 살짝 웃었다. 긴장도 어색함도 미안함도 그 웃음에 실려 조금씩 녹았다. 정구는 폰을 들고 집 안을 천천히 걸었다. 금이 간 화면 너머로 비친 그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폰 고치러 가려고요. 이제는 영상통화도 해야 하니까. 그 말에 미자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 다음 주에 전시회 하나 갈 건데 QR로 예매하는 거긴 한데 같이 가실래요? 정구는 주저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이번엔 제가 예매하죠. QR 제가 좀 늘었거든요. 통화가 끊기고도 한참 동안 정구는 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깨진 화면 위에 맺힌 미자의 얼굴 흐릿했지만 분명히 남아 있었다. 작은 금이 어쩌면 새로운 통로가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봄이 절정을 지나며 거리 곳곳에 꽃잎이 땅으로 내려앉았다. 오정구는 새로 고친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약속 장소를 향해 걷고 있었다. 아들은 고치면서 폰 케이스까지 사줬고 화면엔 보호필름도 붙어 있었다. 아들이 툭 던지듯 말했던 마지막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다. 아빠, 이제는 배우는 사람 말고 쓰는 사람이 되셔야죠. 정구는 그 말이 은근히 자극이 되었다. 이제는 QR코드 따위에 쩔쩔매지 않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커피보다 중요한 마음을 전달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약속한 카페에 들어서자 박미자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전보다 밝은 민트색 블라우스를 입고 테이블 위에 2팔을 가지런히 모은 채 QR코드 표지판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정구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시간 딱 맞추셨네요. QR로 예매까지 하신 분 맞죠? 정구는 당당하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럼요. 오늘은 QR코드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그는 QR코드를 스캔하더니 손가락으로 메뉴를 터치하기 시작했다. 미자는 정구의 손놀림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컵 옆에 살짝 적어둔 메모지를 정구 쪽으로 밀었다. 그 위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오늘은 제가 아이스 라떼. 달게. 정구는 메모지를 읽고는 살짝 웃었다. 달게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단 날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정구는 메뉴를 고르고 미자의 것도 함께 주문했다. 그리고 계산까지 마친 뒤 주문 번호를 확인하며 말했다. 이제 주문 번호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운 2번의 실패가 오늘 이걸 가능하게 했네요.
그 말에 미자는 컵을 돌리며 말했다. 실패라고 하기엔 우리 꽤 잘 왔잖아요. 잠시 뒤 직원이 커피를 가져왔다. 그들은 각자의 컵을 한번 들어보이며 가볍게 건배했다. 이젠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정구는 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조심스레 말했다. 저 사실 이모티콘 쓰는 법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냥 글자만 보내면 괜히 딱딱해 보여서. 미자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단톡방에 하트 3개부터 넣어보는 거 어때요? 정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하트 3개요? 그럼 꼭 그쪽한테만 보내겠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숙여 웃었다. 커피잔 위로 김이 살짝 올랐고 창밖엔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말없이 머무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잠시 뒤 미자가 휴대폰을 꺼내 정구의 폰을 바라봤다. 저기 QR로 예매한 전시회 주소 문자로 보내주시겠어요? 찾아보려고요. 오늘 끝나고 같이 시간 될까 해서요. 정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들었다. 문자창을 열고 미자의 번호를 찾아 공유하기를 눌렀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는 망설이다가 문자 맨 끝에 조그만 글을 붙였다. 이따가도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면 어디든 괜찮아요. 그리고는 손가락을 떼었다. 보내기. 그 짧은 문장이 화면 너머로 전송되었다. 잠시 후 미자의 폰이 진동했고 그녀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다. QR코드 하나로 시작된 관계. 이제는 서로의 손글씨, 말투, 문장 끝에 쉼표까지 기억하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전시회 날 아침 서울 하늘은 맑았다. 비 소식이 있었지만 정구는 우산을 챙기지 않았다. 약속이 있는 날에 비가 올 리 없다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옷장을 열었다. 오늘은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연한 회색 자켓을 꺼내 입었다. 셔츠 위로 단추를 조심스레 채우고 거울 앞에서 심호흡을 3번. 머리숱이 얇아진 정수리를 손바닥으로 한 번 눌러 정리한 뒤 정구는 천천히 문을 나섰다. 미자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전시장 앞 큼지막한 포스터 아래에서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은 봄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꽃무늬가 은은히 번진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전시 입장 QR코드를 인쇄한 종이를 들고 있었다. 미자는 정구를 보자마자 작게 손을 흔들었다. 제가 또 QR 못 찍을까봐 출력해 왔어요. 그래도 오늘은 실전으로도 도전해 볼 거예요. 정구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그럼 오늘은 시험 감독인 셈이네요. 잘못 찍으면 혼나겠는걸요. 입장줄에 서서 두 사람은 QR코드를 번갈아 대고 찍었다. 이번엔 한 번에 성공했다. 둘 다 놀라지도 않았다. 마치 원래부터 익숙했던 일처럼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전시장은 조용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고 그림들은 벽마다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어떤 작품 앞에서는 오래 머물렀고 어떤 그림은 스쳐 지나갔다. 정구가 말없이 멈춘 그림 앞에서 미자가 물었다. 저 그림이 마음에 드세요? 정구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꽃이 하나 있네요. 배경은 시끄러운데 그 꽃만 조용하네요. 이상하게. 그게 닮았단 생각이 들어서요. 미자는 고개를 기울였다. 누가요? 정구는 눈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박미자 씨요. 말이 끝나고 짧은 정적이 흘렀다. 미자는 손에 들고 있던 전시 팜플렛을 접으며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제가 조용한 사람은 아닌데요. 정구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시끄러운 세상 안에서
묵묵히 있는 사람 같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자는 시선을 내렸다가 이내 고개를 들었다. 말없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그럼 같이 있어요. 우리가 뭘 배울지 모르겠지만 QR도 배웠는데 사람 하나쯤 더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전시회를 나와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정구가 먼저 말했다. 혹시 제 번호 즐겨찾기 해두셨어요? 미자는 휴대폰을 켜고 고개를 끄덕였다. 맨 위에 있어요. 왜요? 정구는 자신도 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박미자 별표 표시. 그 옆에 하트 3개짜리 이모티콘. 이제는 이모티콘도 씁니다. 그쪽한테만 쓰는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둘은 천천히 일어섰다. QR코드 따위가 그들을 엮은 것이 아니었다. 불편해도 알려고 했던 마음, 서툴러도 다가가려 했던 용기,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든 것이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정구와 미자는 가만히 걸음을 맞췄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은 같은 속도로 걷고 있었다. 화면이 천천히 멀어지며 벤치 위 QR코드 안내표 위로 햇살이 번졌다. 그 위로 자막처럼 흘러나왔다. 이 사랑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